요것도 녹화를 해야지. 오늘은 패스 플래닝을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번에는 그 포텐셜 필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니까 그거를 한번 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서치 알고리즘을 해볼 거예요. 제가 사실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서 그 뭐 알고리즘 수업 이런 데서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서치 알고리즘을 패스 플래닝에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볼 거고, 크게는 이제 점점 그 최대한 넓은 면적을 탐색을 하려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최대한 가까운 방향으로 점점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유명한 게, 이거 스펠링이 항상 헷갈려. 다익스트라. 요런 거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텐데, 그거를 보완을 하는 어떤 좀 중간적인 알고리즘이 A스타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써서 패스 플래닝을 할 겁니다. 근데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이게 그래프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드 맵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게 그리드 맵이잖아요. 그냥 격자가 주어지고 거기에 딱 막힌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여도 이런 서치 알고리즘은 뭐 그래프가 뭐 노드랑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엣지랑 노드 내지는 벌티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노드에서 노드로 가는 코스트가 그래프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도 서치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굳이 그래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잠시만요. 네, 그래프까지는 가지 않고 그리드 맵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D의 그리드 맵이 역시 주어질 거고, 이번에는 디스크리타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라. 그래서 뭐 경로를 찾아보는데, 여기에 이제 뭐 장애물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장애물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기 위한 경로 계획, 그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강의 자료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그 파이썬으로 제가 직접 구현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현을 한 걸 가지고 좀 수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국에 모든 서치 알고리즘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도형을 좀 활용을 해봐야지. 좋아. 좋아. 다음 학기부터는 이거를 좀 잘 써봐야겠어요. 너무 개발세발로 하지 말고. 잠시만요. 그리드를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이렇게 그리드 맵이 주어져 있고, 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적당히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서치 알고리즘들이, 저희는 이런 용어를 쓸게요. 오픈셋과 클로즈드 셋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탐색 중인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여기 중에 하나로 다음 스텝을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탐색을 하고 있는 영역이 오픈셋,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길을 점차적으로 찾아 나갈 건데, 지금 시점에서 탐색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위치들, 그리드들, 그거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클로즈드 셋은 뭐냐면은 이미 탐색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미 탐색을 마친 곳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기 뭐야, 파이썬 가가지고도 똑같이 얘기를 할게요. 오픈셋, 클로즈드 셋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 왜 비디오 설정이 왜 그러지? 자꾸 이거 뿌얘지네. 아, 됐다. 이제 됐나? 네. 그래서 오픈셋이랑 클로즈드 셋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오픈셋은 요렇게 하고 클로즈드 셋을 회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브레스트 버스트부터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하여튼 그냥 서치 알고리즘은 이렇게 돌아갈 거다예요. 맨 처음에 우리의 시작점을 오픈셋으로 가져갑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오픈셋으로 가져가고 오픈셋 중에 한 점을 택할 거예요. 오픈셋 중에 한 점을 택할 건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택한 이 지점에서부터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조사를 해요. 우리가 뭐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4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각선까지 허용을 한다면 이렇게 8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4방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오픈셋은 이렇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방금 선택을 해서 탐색을 했던 얘는 이제 클로즈드 셋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탐색을 마쳤어. 우리는 탐색을 마치고 오픈셋은 여기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의 가장 바운더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 아직 탐색되지 않은 영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셋이 주어지고 우리는 여기 4개 중에서 이제 다음 스텝을 고를 거예요. 여기 이 오픈셋 중에서 어느 한 점을 골라서 거기를 다시 탐색을 이어갈 거예요. 근데 이 오픈셋 중에 오픈셋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느 점을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한 알고리즘들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브레스 퍼스트부터 해보자면은 그냥 점차적으로 한 칸씩 늘려가는 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여기 4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냥 일단 랜덤으로 하나 뽑아 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탐색을 할 거야 라고 정했어. 여기를 탐색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클로즈드 셋으로 바뀌죠. 여기는 이제 봤어요. 다 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4개의 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이미 탐색이 됐으니까 갈 필요 없고, 여기 새로운 3개의 점이 오픈셋으로 새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브레스트 퍼스트라고 하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점을 선택을 해요. 이 오픈셋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점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3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고르면 되겠죠? 우리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고를게요. 그럼 얘가 클로즈드 셋으로 바뀌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오픈셋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클로즈드 셋으로 바뀌고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오픈셋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나랑 가장 가까운 점, 아마도 여기를 고르겠죠?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는 원래 다 오픈셋이니까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4개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또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영역을 한 칸씩 넓혀가요.
나의 영역을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최대한 넓어지는 방향, 전체 바운더리를 한 칸 한 칸 한 칸 늘려가는 방법. 그게 이제 요 브레스트 퍼스트가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한번 저 웹페이지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위에 있는 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는 결국 뭐냐면은 탐색을 해나갈 건데 최대한 광범위하게 찾아 나갈 거예요. 막 특정한 길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나의 전체 영역을 그냥 장애물을 피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넓혀가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그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를 이제 탐색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오픈셋을 4개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여기 오픈셋 각각에 대해서 또 탐험을 다 마치면은 이렇게 한 칸 벌어지겠죠. 또 지금 오픈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또 사방으로 움직이면은 오픈셋이 이렇게 한 칸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칸 늘어나려고 하면은 요런 데서는 이제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장애물 방향으로는 못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칸씩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탐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내 바운더리가 한 칸씩만 늘어요. 한 칸씩. 어떤 특정 방향을 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향,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 넓어지면서 맵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그러다가 만약에 꼴이 딱 걸린다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탐색을 했던 그 길 그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네. 요런 게 있겠네요. 아, 요거는 안 보여주네. 그쵸.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뭐냐면은 매번 우리의 오픈셋을 늘려갈 때 그 방향을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꼴이 여기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영역이 늘어났던 그 방향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그러면은 저기로 이르는 경로를 구할 수가 있다 가 됩니다. 네.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요걸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코스트도 필요 없어요. 코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칸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늘려가는 거고, 요거의 복잡도는 세제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게 제일 좀 가장 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저기 가고 싶은 저 골까지 특별히 막 거리 같은 걸 계산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 한 칸 늘려가면서 저기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잡도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고, 이거랑은 좀 정반대가 되는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를 한번 볼게요. 물론 뎁스 퍼스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대신에 저기 웹페이지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하나 들고 올 거예요. 코스트를 뭘 들고 올 거냐면은 골까지의 직선 거리를 코스트로 가져가 볼 거예요. 이거를 뭐 휴리스틱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휴리스틱한 값을 가지고 코스트를 매길 거고, 그럼 아까 같은 과정에서 이제 영역을 점차 늘려갈 텐데 이 코스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점이 오픈셋으로 한번 뽑히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탐색을 하겠죠. 요렇게 되고, 여기는 클로즈드 셋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4점이 있잖아요. 여기 4점이 있으면은 이 각각의 오픈셋의 각각의 점에서 여기까지의 직선 거리를 재봐요. 여기까지의 직선 거리를 잽니다. 직접 재볼까요? 이거 루트 나오겠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루트 29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코스트가 루트 29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16, 루트 25. 혹시 틀리면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하나 둘 셋 넷 25 더하기 16? 뭐 루트 41인가요? 맞아? 틀리면 말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 36, 9, 여기 45. 이렇게 되죠. 오픈셋이 4점이 있는데, 오픈셋이 지금 점이 4개가 있는데 그 각각에서 코스트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휴리스틱하게 코스트를 한번 구해보고, 그 중에서 뭘 고를 거냐면은 얘로 갈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짧은데, 내가 오픈셋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새롭게 탐험을 하려는 영역이 있는데 어디부터 탐색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가려는 데랑 제일 가까운 데부터 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로즈드 셋으로 바꾸고 새로운 오픈셋으로 여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코스트들을 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6, 또 하나 둘 셋 넷 16, 여기가 루트 25인가? 하나 둘 셋 넷 16, 하나 둘 셋 넷 16,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20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맞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고르겠죠. 여기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로즈드 셋으로 바꾸고 요렇게 오픈셋을 고를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여기에 어떤 가상의 선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계속해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늘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를 늘릴 거고, 또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늘릴 거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겠죠. 점점 저쪽으로 우리가 이 방금 그려놓은 이 방향, 요 방향을 최대한 먼저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내지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심원이 그려지잖아요.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심원들이 그려질 텐데 그게 점점 낮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브레스트 퍼스트처럼 전체 영역을 한 칸씩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떨 때?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때. 루트 25가 아니라 34였어요? 네, 어쨌든 계산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산한 거라서. 어쨌든 요런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데서는 금방 찾아갈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가봅시다. 어디 갔어? 요런 데서 나오겠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드 베스트 퍼스트 서치입니다. 좀 확대할까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일단 영역을 늘리고 여기가 지금 제일 가까운 데니까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늘어가겠죠. 지금 점점 저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래요. 그건 좋아. 문제는 여기서 갇혀요.
여기서 갇힙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못 가. 여기서 이제 못 가면은 그 다음으로 이 골이랑 가까운 위치들을 점점 탐색을 해나가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다시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짧은 곳부터 한 칸씩, 짧은 곳부터 한 칸씩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저기랑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늘려가다가 저기 코너, 여기 코너, 여기 코너까지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까지의 거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컨벡스한 오목한 모양이 있을 때 그게 좀 안타깝게도 이 골 방향으로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쭉 들어갔다가 막혔는데 그 막혀있는 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리가 다시 좁아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갈 겁니다. 반면에 여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써있는데 이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퍼스트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냥 한 칸씩 계속 늘려가요. 갈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해서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늘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정방향으로 커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은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점점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점점 퍼져 나가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은 내가 저기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점점 대각선이 늘어나서 이제 점점 더 넓어지니까 느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거의 다 탐색을 해야 여기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쇼티스트 패스는 찾을 수 있어요. 쇼티스트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찾기 때문에 요거는 쇼티스트가 나오는데 이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로컬하죠. 이거는 글로벌하게 쇼티스트를 찾을 수는 없죠. 네.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저럴 때는 좀 불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지금 24분 했네. 다익스트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익스트라. 요거를 지울게요. 좀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난 솔직히 못 따라왔다 하는 분이 있나요? 채팅 좀 써줄래요? 나 이거 지우는 동안. 나는 따라왔다. 나는 못 따라왔다. 너무 어렵다. 말 없으면 난 이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했나봐?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절반 정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를 한번 보죠. 얘도 코스트를 쓸 겁니다. 무슨 코스트를 쓸 거냐면은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뭐라 해야 되지? 시작 지점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코스트.
내지는 이동 거리. 요거는 이제 그 시작 지점부터 코스트를 점점 늘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부터 먼저 탐색을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르는데 가장 짧았던 데부터만 탐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한 칸 이동하는데 1만큼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클로즈드, 여기는 일단 탐색을 끝냈고 여기를 오픈셋으로 만들 건데 여기까지의 코스트는 전부 다 1이에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칸 왔으니까 1이죠. 그럼 이 오픈셋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하나 선택을 할 텐데 그냥 랜덤으로 여기를 뽑았다고 합시다.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2가 되죠. 이제 1에서 한 칸씩 더 움직였으니까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에 이르려면은 이동거리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오픈셋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하나 고를 거예요. 여기가 뽑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클로즈드, 여기는 탐험이 끝났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코스트가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또 선택을 하면은 여기를 클로즈드 셋으로 바꾸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아마도 여기는 클로즈드 셋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가 다 차 있으니까 또 여기서부터 랜덤으로 뽑겠죠. 뭐 3으로 아니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3, 3, 3. 뭐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클로즈드로 바뀌고 여기도 클로즈드로 바뀌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봤던 브레스트 퍼스트랑 똑같죠?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그냥 유니폼하게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다 유니폼하게 1만 줬으니까 사실 전체 영역을 한 칸씩 늘려가는 브레스트 퍼스트랑 사실 똑같아요. 그치만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다르게 줄 수도 있죠. 코스트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가 조금 더 높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도상에서 뭐 어떤 부분은 이동할 때 되게 높은 코스트가 들어. 그러면은 그런 게 이 경로를 누적을 시켜가면서 그때까지 이르는 코스트가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높은 코스트의 길은 이렇게 피해가려는 그런 성질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다익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익스트라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브레스트 퍼스트에다가 코스트를 더한다. 코스트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브레스트 퍼스트가 되겠죠. 네.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다익스트라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어서 그냥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든 늘어나려는 코스트가 동일하니까 그냥 한 칸씩 늘리는 게 되죠. 여기서는 사실 별다르게 볼 게 없고 조금 재밌는 예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무슨 예를 드냐면은 여기 아이고 선택하면 바뀌네. 여기 그 얕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평지고 여기 초록색은 이제 언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을 갈 때는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은 못 가는 건 아닌데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돌아가는 코스트가 더 낮다면은 돌아가는 게 좋고 뭐 가로지르더라도 이 언덕을 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갈 거예요. 여기 몇 배를 줬지? 몇 배를 줬는지 나와 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한 칸에 5씩 늘어나네요. 5배입니다. 5배. 여기 초록색 부분에서는 코스트가 5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죠. 브레스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늘어가든 코스트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정하게 한 칸씩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냥 저 다이아몬드를 한 칸씩 한 칸씩 모든 방향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쭉 가서 저기 꼴에 닿을 때까지 다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코스트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냥 픽셀 바이 픽셀로 최대한 가까운 길을 찾은 거죠. 만약에 컨투어를 그린다면, 만약에 그 유니폼한 코스트를 주고 컨투어를 그린다면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쭉쭉 퍼져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익스트라를 한번 보시죠. 다익스트라는 일단 평지에서는 브레스트 퍼스트랑 똑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코스트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여기에 오면서 이쪽이 코스트가 높아요. 5배가 높아. 그러니까 컨투어가 빽빽해지죠. 다른 데에서는 5칸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칸만 가도 금방금방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잘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막혔어. 다른 데가 5칸은 더 움직여야지 여기를 다시 탐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5칸 늘어나는 지점이 이제 됐죠.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제 아까 여기 코스트, 여기랑 비슷했던 거리랑 거기서부터 추가로 5칸 더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초록색 점까지의 코스트나 이 회색 점까지의 코스트나 동일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를 한번 탐험을 해보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도 좀씩 늘려보고,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이 아니라 이 회색인 지점에서 한 5번 정도 탐험을 할 때 여기는 한 칸 정도 탐험을 하겠죠. 그 정도로 5배로 코스트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옆에 방향으로는 점점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지만 여기 이 초록색이 있는 이 방향으로는 좀 더디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컨투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 이 빽빽한 지점에서는 코스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컨투어,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같은 지역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늘어나서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착을 했을 때 거기까지 이르는 그 미니멈 코스트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좀 지도를 수정을 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길을 좀 뚫어볼까요? 여기에 뚫린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럼 쭉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제 여기 초록색에서는 경계에 걸렸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지만 가운데 길로는 계속 나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네, 요런 거가 되겠죠. 여기에서 뭐 장애물도 한번 놔볼까요? 그럼 요렇게 점점 나가다가 막혀서 이제 안 가죠. 그러니까 휠 쪽으로도 갈 거고, 저 초록색 쪽으로도 갈 거고, 뚫린 방향으로도 갈 거고 해서 잘 탐색을 해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요렇게 만날 겁니다. 요렇게 장애물을 피해서 저기 그 가파른 지점을 살짝 걸쳐가지고 오는 게 저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빨랐나봐요. 그러니까 요렇게 찾았겠죠? 네. 요게 다익스트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넓게 탐색을 하려는 경향, 그거보다는 좀 더 휴리스틱하게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브레스트 퍼스트나 다익스트라 같은 게 그런 게 될 거고, 아까 봤던 그리디 베스트, 요런 게 좀 휴리스틱한 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뚫려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얘네들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좁은 데 갇히게 되면은 요런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넓은 공간에서는 얘가 좀 더 빨리 가려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중간 정도로 해보려는 게 A스타가 되겠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 그래서 이 양쪽 방향의 특성을 다 반영을 하려고 A스타라는 애가 나왔고, 그래서 A스타라는 애를 한번 보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다익스트라에서 썼던 그 코스트, 뭐냐면은 출발점부터 이동거리, 얘도 쓸 거고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도 쓸 거예요. 요거 둘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가까운 점부터 탐색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착점에서 가까운 방향으로도 가려고 해요. 이거 두 개를 둡니다. 보통 이거를 그래서 뭐 전체 코스트를 뭐 출발점부터랑 요렇게 나눠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거예요. 다익스트라에서 사용하던 그거, 출발점부터 누적되어 온 이동거리, 그거랑 아까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에서 사용을 했던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 그러니까 요게 주는 효과는 아까 뭐였죠? 도착점까지 최단 거리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에 요거를 줌으로 인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려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미니마이즈 할 거예요. 요 두 개의 합을 미니마이즈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절충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거리 계산하는 거 너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여기는 일단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는 0일 거고, 저기까지의 직선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하나, 둘, 셋, 25, 9, 34, 루트 3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코스트는 루트 34입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오픈셋으로 만들겠죠. 얘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탐색을 하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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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픈셋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코스트가 일단 거리는 1씩 늘었어요. 거리는 1씩 늘 거고, 직선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29인가요? 틀리면 좀 바로 말해주세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16, 하나, 둘, 셋, 루트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25 더하기 16, 4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6에 45.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코스트는 요거 두 개의 합이 됩니다. 아, 이거 합까지 구하면은 좀 그런데. 이 루트가 너무 많아서 뭐 합이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고르겠죠. 여기가 제일 작겠죠. 이 두 개의 합이 제일 작은 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로즈드 셋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한 칸씩 또 가능한 이동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는 2가 될 거고, 골까지의 코스트도 또 점점 떨어지겠죠. 하나, 둘, 셋, 넷, 16, 20, 하나, 둘, 셋, 9, 하나, 둘, 셋, 9,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둘, 셋, 넷, 16, 하나, 둘, 셋, 넷, 16, 32,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코스트를 두 개 다 구해서 요거 두 개의 합,
요거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갈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또 요렇게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으로 만들 거고, 거리는 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뭐 좀만 요거까지만 구하고 멈출게요. 하나 둘 셋 4, 9, 13. 하나 둘 셋. 여기도 13. 하나 둘 셋 넷. 요거 2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탐색을 해나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도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요게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왔나?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없나? 애니메이션부터 찾아봅시다. A스타는 애니메이션 안 주네. A스타 한번 보세요. 이거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무래도 직선거리를 그냥 근사를 한 것 같죠? 직선거리를 그냥 근사해가지고 구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도 탐색을 해나가긴 해요. 이쪽으로 쭉 탐색을 해나가긴 하는데, 여기에 도착을 해서 그 여러가지 코스트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변화가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까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왔다가 요렇게 돌아 나갔어야 돼요. 그 코스트를 따져봤을 때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이 요렇게 가요. 그냥 가까운 게 장땡이니까, 가까워야 장땡이어서 요렇게 돌아 나갑니다. 반면에 A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코스트가 다 얼추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요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A스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컨벡스한 곳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일종의 가상의 뭐 옵스타클 같은 걸 만든다. 그래서 여기가 막힌 효과 같은 게 마치 나타난다. 그래서 경로를 찾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돌아서 요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이런 경향은 브레스트 퍼스트 같죠? 마치 그냥 휴리스틱하게 자꾸 가까이 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려는 이런 경향은 되게 그리디하고 휴리스틱한 경향을 갖게 되죠. 여기에 왔을 때 굳이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검사를 해가면서 늘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여기에서 얘를 향해서 이제 뚫려 있으니까 쟤를 향해서 최단거리로 뻗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름 또 휴리스틱한 특징을 보일 수가 있고, 여기 이 오목한 공간에서는 물론 탐색은 하겠죠. 탐색은 하겠지만 탐색을 하더라도 전체 코스트, 그 두 개의 코스트를 합친 걸 봤을 때는 굳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얘를 잘 우회해서 돌아가는 게 코스트가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니메이션이 없네.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파이썬을 보겠습니다. 네, 5분만 쉬고 갑시다. 오늘은 막 일일이 다 설명할 그럴 것까지는 안 되고, 그냥 있는 코드를 가지고 천천히 그냥 리뷰를 합시다. 요거는 사실 안 썼는데, 요거 먼저 다익스트라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익스트라 한번 보시죠.
그리드 맵을 하나 그릴 건데 그 맵의 가장 작은 위치, 보통 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구석탱이, 그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제일 큰 크기, 그래서 폭을 구할 거고 옵스타클의 위치를 받을 겁니다. 그 2D의 그리드 맵 중에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런 거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옵스타클의 위치를 이따가 받아올 건데 거기다가 그냥 바이너리로 역시 그냥 장애물을 설정을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모션이라고 해서, 모션은 우리가 가능한 그 이동 범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X방향으로의 이동량, Y방향으로의 이동량, 그리고 그때의 코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코스트가 하나가 들고, 위로 한 칸 가도 코스트가 하나 들고, 왼쪽으로 가도 코스트가 1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가도 코스트가 1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8개의 방향, 대각선까지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 왼쪽 아래로 갈 때, 왼쪽 위로 갈 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로 갈 때 각각 루트 2를 주면 되죠. 물론 뭐 다른 코스트를 주고 싶으면 여기에 코스트를 바꾸면 돼요. 예, 일단은 그냥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 있고 노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노드. 그래서 우리가 오픈셋, 클로즈드셋을 들고 다닐 건데 그거를 다 노드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 안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랑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코스트를 정해 놓을 거고, 그리고 자기 부모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드 클래스 요거 사용할 겁니다. 별거 없죠. 여기서부터가 그냥 전부 다예요. 다엑스트라의 전부 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플래닝이라는 함수인데, 뭐 스타트 포지션, 골 포지션을 주고 이제 다익스트라로 플래닝을 해봐라,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스타트 노드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시작 지점에다가 코스트는 0이고 페어런츠는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위니까. 골 노드도 이렇게 골 위치에다가 코스트는 일단 없고 페어런츠도 없고, 페어런츠 없다고 하니까 웃기네. 패드립이네요, 패드립.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픈셋이랑 클로즈드셋을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고 왜 이거 인덱스로 관리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오픈셋에다가는 출발점을 하나 넣고 시작을 할 거예요. 출발점을 넣어 놓고 이제 이 루프를 돌면서 탐색을 해 나가는 겁니다. 탐색을 해 나갈 거예요. 처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오픈셋에 들어있는 노드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낮은 노드의 인덱스를 CI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셋을 보고 그 중에 오픈셋의 코스트가 가장 낮아질 때, 그때 인덱스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픈셋 중에서 한 칸을 선택을 해서 거기를 탐색을 하잖아요. 한 칸 선정하는 그 한 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현재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고, 이거는 그냥 골에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골까지 왔냐, 그래서 골까지 왔으면 멈춰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오픈셋에서 하나 골랐잖아요. 오픈셋에서 하나 골랐으니까 그 점은 이제 클로즈드 셋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탐험을 끝냈으니까 이제 회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셋에서는 지우고 클로즈드 셋에서는 하나 넣는 거죠.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커런트 위치, 지금 커런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각 방향으로 우리가 모션 모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만듭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만큼 움직이고, 그때 코스트를 지금 위치에서의 코스트에다가 더해지는 코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방향으로 움직일 때 1씩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더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더한 아이디를 만들고, 이 노드의 페어런츠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노드, 내가 지금 탐색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여기 4개를 봅니다. 그 4개를 보는데 만약에 걔가 이미 탐색한 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맵의 바운드를 벗어나거나 그 옵스타클에 걸려 있거나 할 때,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본론이죠. 여기가 본론입니다. 이제 새롭게 탐색을 하려는 그 지점이 만약에 오픈셋에도 안 들어있어, 그러면은 얘는 오픈셋에 새로 넣어야 되죠. 여긴 새로운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오픈셋의 코스트가 지금 코스트가 더 낮아, 그러면은 이 코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탐색을 뭐 여기를 했다가 여기를 했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코스트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보다 여기를 통해서 오는 게 사실 원래 더 짧은 코스트잖아요.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랑 원래 코스트랑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으로 넣겠다. 네, this path is the best until now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오픈셋에서 하나 꺼내서 그 중에서 이제 클로즈드 셋으로 넣어놓고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여 보면서 탐색을 해라. 그래서 새롭게 탐색이 필요한 점은 오픈셋에 넣고, 탐색이 필요 없는, 탐색이 끝난 점은 클로즈드 셋에 넣고, 그거를 언제까지? 도착할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전체 경로를 다 구하면은, 이거 while문 끝나고 난 거예요. while문 끝나면은 그 전체 패스를 구합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져오는 그거 있잖아요. 각각의 페어런츠를 다 거꾸로 조사를 해서 패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뿅 그립니다. 그림으로 뿅 그려서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봅시다. 지금 다익스트라만 있으니까 다익스트라 볼게요.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맵을 하나 만드는데 그림을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돌려볼게요. 돌고 있니? 뭐야. 요거 필요 없어. 돌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맵이 이렇게 생겼어요. 맵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고, 지금 이 도착한 시점에서 클로즈드 셋은 회색이에요. 오픈 셋은 빨간색이고, 한 번도 탐험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흰색으로 그냥 아직 간 적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영상으로도 저장을 해놨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다가 올릴게요. 보여지나 이게? 이거 좀 잘렸나 보다.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가요. 요렇게. 지금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클로즈드 셋은 회색이고 오픈 셋은 빨간색이에요. 그 중에 한 점 선택한 거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을 보고 여기서 네 방향으로 조사를 해보겠죠. 그 중에 클로즈드 셋이면은 안 해도 되고, 오픈 셋이면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어디에도 없으면은 오픈 셋에 새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오픈 셋 중에서 코스트가 제일 낮은 지점을 또 하나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또 조사를 할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쭈쭈쭈쭈쭈 늘려나가고 있죠.
이게 유니폼 코스트를 가진 다익스트라니까 이거 그냥 브레스트 퍼스트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요거 그냥 짧게 저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게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여기 하나 달라요. 여기 요거 하나 다릅니다. 아까는 뭐였냐면은 오픈셋 중에서 뭐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냐면은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적해 놓은 코스트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았거든요. 근데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냐면은 휴리스틱을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이 휴리스틱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의 현재 위치랑 골까지의 위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휴리스틱 계산하는 함수 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여기 있죠? 노드가 두 개 주어졌을 때 그 두 개 노드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직선거리. 아무래도 직선거리밖에 못 재죠. 우리가 탐험해 본 적 없으니까 직선거리만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로 사용을 하는 게 뭐 출발점부터 어떻게 누적해왔는지는 아무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나의 골이랑 가까워지는 방향으로만 갈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뭐 오픈셋에서 없애고 클로즈드 셋에 넣고 가능한 방향으로 다 움직여 보면서 뭐 조사해보고 그거예요. 그거를 돌려볼까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를 향해서 무조건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 제일 가까워지는 축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쪼로로로 움직인 다음에 저기를 향해서 쭉 가요. 근데 여기서 막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의 거리가 가까운 점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조사를 할 거야. 근데 이 방사형을 여기 탈출할 때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딱 꺾어지면은 다시 또 저기만 바라보고 직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빠르긴 빨라요. 탐색을 엄청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체로 빠를 텐데 이렇게 오목한 부분 만나는 순간 멸망입니다. 뭐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쇼티스트 패스를 찾지도 못하고 오로지 거리만 보고 저기까지의 거리만 보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나오나? 잠시만요. 요거예요. 요거 아까랑 똑같아요. 가까워지는 방향을 향해서 불도저처럼 달려가서 결국에는 장애물에 막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열어 나갑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앞에 조금만 저장해 놓은 건데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A스타입니다. A스타도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딱 하나 달라요. 딱 하나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겠어요? 여기가 다릅니다. 여기 달라요. 지금까지 소모했던 모든 코스트랑 지금 점을 기준으로 휴리스틱을 하나 계산을 해서 요 두 개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탐색을 한번 해봐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코스트만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대문자인가? 모르겠다. A스타인가 보다. 됐다. 열심히 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얘를 확장을 시켜 나가려는 브레스트 퍼스트스러운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휴리스틱하게 거리도 가까워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코스트를 종합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되게 묘하게 생겼죠. 만약에 여기서부터의 코스트가 일정한 컨투어라면은 원래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의 코스트를 계산하면서 동시에 여기까지의 거리도 합쳐서 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합이 일정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오픈셋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저쪽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출발점으로부터의 코스트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빼뚜룩하게 점점 증가를 시키죠. 그러니까 절충스러운 거죠. 그래서 빼뚜룩하게 이렇게 해나간다. 요게 A스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모바일 로봇 들어와서 사실 로컬리제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걸 안 했어요. 로컬리제이션은 그냥 감잡기였어요. 감잡기. 로컬리제이션은 그냥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만 했지 뭐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 이런 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로컬리제이션은 그냥 모티베이션 얻기였고,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치 알고리즘이 뭐 아주 안 쓰이진 않잖아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쓰이고 뭐 머신러닝이나 AI에서도 좀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 할 김에 패스 플래닝을 좀 다뤄봤고, 네, 그래서 오늘 했고, 다음 주는 또 이제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에 뭐 할까? 이제 매핑을 좀 넘어가 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르겠어요. 슬램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로컬리제이션, 매핑, 패스 플래닝 이런 거가 다 어우러져야지 이제 그거를 다 조립을 해서 슬램을 완성을 할 텐데, 어쨌든 로컬리제이션은 맛은 봤고, 패스 플래닝 대충 해봤고, 매핑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적당히 또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후보는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들고 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